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 강녀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2013년 5월 27일인가요? 좀 시간이 좀 됐죠. 지금 그 사건이 사건과 사고가 겹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그 강녀인이 생활 반응이 없고, 지금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지금 수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 먼저 1차 사고 난 그 X6라는 BMW 그 SUV 자동차가 있죠. 그 부부간에 타고 가다가 갓길에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선 사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아무리 고급 좋은 차래도 그 빗길에 그렇게, 아마 그분도 분명히 빗길이지만 뭐 보면은 과속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속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 SUV고 그 차가 시가가 뭐 좀 억대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차라도 빗길에 수막 현상이 생겨서, 수막 현상이 뭐냐, 자동차가 빗길에 달리다 보면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노면하고 바퀴하고 사이에 물이, 습기가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다 보면은 내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도 차가 도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거나 핸들을 조향을 안 했어도 그 수막 현상 때문에 미끄러져서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1차 사고가. 그런데 그 BMW 부인이 밖으로 나왔죠. 저는 밖으로 나왔으면 그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야죠. 가드레일 너머로 넘어가서 안전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참 이상한 게, 왜 그 차가 쌩쌩 달리는 그 비도 없어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 차로 쪽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모닝 차량이 그분을 들이받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닝 차량도 그렇습니다. 그 모닝 차량도 그 강령이 모는 차량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앞에 그 차가 있으면 혹시라도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차로 변경을 해가지고 좀 피해서 갔어야 되는데, 아마 3차로쯤 왔겠죠. 거기가 뭐 4차로인 것 같겠다고 그러는데, 그 BMW 사고 난 차량 옆으로 오니까 생각 없이 거기서 나오는 그 BMW 부인을 이 모닝차가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은 가드레일 너머로 날아가서 떨어졌고, 모닝차 강여인은 반전 순간 놀래가지고, 차가 사람을 오른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꺾게 되죠. 왼쪽으로 꺾어서 중앙브레이크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BMW 그 부인이 참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 당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도 사고가 그렇게 해서 나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화물차 하셨는데, 뭐 길가에 세워놓고 일을 보고 이제 차로 올라가면 운전대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앞으로 자기가 그냥 휙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는 차에 받쳐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고속도로나 그런 데서는 항상 자기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차 옆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나올 때는 차가 뒤에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내다보고 온다든가 뭐 그런 조심성 있게 나오셔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마음에서 나오면 그런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 그 강여인이 사라졌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 방송에 여러 번 나왔지만 강여인이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여인이 그 모닝차 조수석 쪽에 누워가지고 약간씩 움직이고 있었다고 목격자 두 사람이 그걸 봤잖아요. 운행하고 가다가. 그래서 피해서 갔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분들은 뭐 그게 뭐 자동차 범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모닝 자동차 범퍼는 앞에 붙어 있었잖아요. 망가졌지만 그건 뭐예요 그게. 두 사람이나 보고 지나가고 파마머리 했던 것까지 그 버스 기사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강요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요인이 사고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자진해서 누워있을 일은 없잖아요. 우산도 안 쓰고 그래서 집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폭행을 해가지고 끌어내린 거죠. 이제 경찰은 좁으니까 조수대 문 열고 너 이리 나와. 너 왜 우리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받았냐.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뭐 모종의 폭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강여인이 이제 맨발로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여인이 뺑소니를 쳤다 칩시다. 그러면 뺑소니할 정신이 있다면은 그냥 맨발로 갑니까? 그 밖에 저기 우산도 안 가지고 없으면 몰라요. 우산도 차에 있고 슬리퍼도 차에 있고 신발도 차에 있고 지갑도 차에 있고 휴대폰도 차에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뺑소니 칠 것 같으면 그걸 다 챙겨갖고 가죠. 뺑소니 칠 정도로 자기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냉정을 찾았다면은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BMW 그분들은 그 강연이 도망가는 거 못 봅니까? 자기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강연이 도망간 걸 못 봤다? 그럼 뭐 강연이 쫙 고속도로 걸어서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물론 그 현장에 용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는 주변을 그 수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면식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용의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강여인이 그렇게 조수석에 누워 있을 때 조수석 그 바닥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를 누가 가다가 차로 밟은 거죠. 그래서 물컹하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니까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레카 같은 경우는 뒤에 뭐 또 이렇게 뭐 무슨 그 천 같은 거 갖고 다니고 뭐 그런 차들도 있어요. 화물차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서 유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초동수사 때 수사를 뭐 물론 잘 하셨겠지만 모든 범행은 현장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장기 미제로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현장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증거를 찾는다거나 또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증거물이나 유리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여인이 뭐 뺑소니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돌아가셔서 누군가 유기했다 저는 그런 그 부분이 없고 나중에 이제 목격자가 나타나셔가지고 돈을 3만 원 빌려갔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뭐 목격자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과연 진실일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령이는 완벽한 뺑소니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강령인이 뺑소니 했을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저도 운전을 40년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장기간의 그런 교통사고의 유형을 봤을 때 강령인이 뺑소니할 확률은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좀 됐는데 아마 경찰들이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실종보다는 저는 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수사 방향에서 시신을 찾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고장 차량이 있으면 미리 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시야를 멀리 보라고 그랬죠. 시야를 멀리 봐야 내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킨 차가 있으면 빨리 룸밀러나 후사경 봐가지고 차선을 변경해서 갈 수가 있어야죠. 100km로 달리는데 딴 생각 잠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등 킨 차 나타나 보세요. 그럼 고장차는 뒤를 못 피하잖아요. 갑자기 피하다가는 또 옆에 오는 차들하고 또 저기 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전방주시 시야가 빨리 보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앞에 빨간불이 많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도 본인도 차를 서행을 해야 됩니다. 비상등 끼시고요. 그 앞에 차량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는 앞에 차량들이 서 있다는 그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서 물론 뭐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는 항상 시야를 빨리 보고 안전운전을 미리 대비해서 방어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령인 가족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